7월 초인가 그때 코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나와서 등판을 하셨어요. 대통령 레벨에서 나온 거는 처음이었고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코인 규제를 쓸데없이 하는 SEC 의장 그 사람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못 자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규제가 좀 확실히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보면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미국을 코인 캐피털 오브 더 월드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하셨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코인 안 팔겠더라고 했고 내가 당장 되면은 무슨 뭐 코인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코인을 이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프렌드리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어요 코인을. 이더리움도 좀 있고 돈도 좀 버셨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2019년만 해도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180도 바뀐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고 재밌고 돈 벌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건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뭔가 그 아주 침체와 뭐 과열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하, 중, 상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상태는 약간 좀 고점에 가까운 느낌인가요? 미국은 저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비싸다고 보는데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딴 나라 시장들은 뭐 그다지 밸류에이션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힘들었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미국이랑 뭐 인도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진짜 막 이렇게 주가가 너무 고점이어서 막 네.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데들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게 좀 큰 쇼크가 오면 다 같이 빠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10년 그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면 7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정말 박살났었는데 한국은 꽤 괜찮았고요. 80년대에는 거기도 이제 한국이 미국을 압도했고 90년대는 반대로 이제 그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때 망했잖아요. IMF 때문에. 2000년대는 미국 주식이 망했는데 그때는 한국 주식이 또 좋았고 2010년대는 또 반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떨어지면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갑자기 왜 40-50%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금융 쇼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 이 10년 동안에 해소가 된다 천천히. 그럴 때는 사실 그 미국만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딴 데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200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2000년 주가보다 2010년 주가가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를 들면 그 브릭스라는 단어도 막 생기고 그때 이머징 엄청 잘 갔어요 사실. 네. 중국도 엄청 많이 올랐고 한국도 올랐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밸류가 좀 이렇게 낮은 지역들은 뭐 관심을 못 받다가 어쨌든 뭐 딴 데서 돈 벌고 있던 데들이 아 이제 좀 딴 데 가야 되겠다 할 때 이제 그때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쫙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빅테크가 예를 들면 물론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닝 쇼크가 몇 번 터지고 아 저 AI 저거 은근히 돈이 안 되네 하면 이제 딴 데 가볼까? 저기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니까. 순환은 필연적으로 와요. 10년에 15년에 한 번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뭐 좀 뭐랄까 우려되는 부분은 그때 IT 버블 때 2000년대 그 IT 버블 때가 딱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블이다. 근데 가고 또 1년 있다가 버블인데 가고 막 4년, 5년, 6년 뭐 버블이 안 꺼지고 막 계속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장에서 안 빠지는 거죠. 지금은 확실히 그게 안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정도인 거지. 그죠. 그거에서 아예 나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허탈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완전히 머리가 더 하얘지는 거죠. 이게. 이러면 1997년에 지금 미국 인터넷 버블인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 다 팔았어 하는데 이게 2000년 3월까지 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 미국의 고평가가 뭐 2027년 8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 진짜 더 하얘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하다 가면은. 뭐 엔비디아 뭐 여러 그런 종목들 이제 조금 돈 버신 분들이 이거 이제 고점이다 하고 이제 다 팔았다가 그 뒤로 이제 막 속을 상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30%만 팔고 또 오르면 또 30% 팔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추세가 있으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에서 뭐 어떤 실적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시발점을 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측들은 좀 하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요 AI 이게 옛날 2000년 IT 버블보다는 상태가 그래도 훨씬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출도 없는 기업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몇백억 달러 밸류에이션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제로 수익을 내는 빅테크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이제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지금 사실 그 전 세계가 이제 무지하게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ROE가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물론 AI가 그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은 이게 당장 돈이 안 되네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거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테슬라 그 전기차 부분은 사실 저는 딱
딱히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자동차로 돈 번 기업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ROE가 낮고 뭐 다 그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자동차 같은 게 이제 그 브랜드도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벤츠도 있고 뭐 BMW, 네. 아우디인데 걔네들 주가 근데 다 그저 그렇거든요. 근데 네. 별거 없고 사실 뭐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비슷하게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거기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 일론 마스크가 하시는 그 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희 인류가 안 하던 레벨로 가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화상도 갈 준비 다 되신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제 인류가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틀릴 경우 이제 화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뇌 그 AI 칩 까는 것도 좀 하셔야 뉴럴링크. 되고 네, 로봇도 네.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전기차 부분은 별로 관심 시황 없고 자체가. 이제 일론 마스크란 대천재가 하는 그 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AI 쪽도 어쨌든 간에 좀 관심은 그래도 가지시고 계실 텐데 네. AI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으세요? 어떤 그 매출로 나와가지고 순이익이 막 그 대폭발하는 뭐 그런 시기는 좀 많이 늦어질까요? 저는 AI의 개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으로 어떻게 매칭되냐 그거는 좀 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잘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네. 뭐 아주 단순 고용 인력들을 대체해 버린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조금씩 막 나오잖아요. 뭐 상담 직원들 다 지금 해고당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꽤 크게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좀 생각보다는 좀 더 뒤로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오히려 AI의 개발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면은 이제 바로 네. 그냥 인건비를 그냥 바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걸로 그 어마어마한 개발비를 뽑을 수 있는 이것도 딴 얘기죠. 그게. 그렇죠. 예, 개발비를 그쵸. 뽑냐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죠. 네. 100억 투자해서 1억 아끼는 게 의미가 있냐? 맞아요. 예. 그런 그래서 면에서 그건 제가 어리석어서 잘 네. 모를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요번에 이제 노벨상도 2명이 받았잖아요. 그 이제 AI 네, 쪽에 네. 그 힌튼 과학상도 그 받고. 딥러닝 만드신 분 받았고, 이제 네. 하사비스 알파고 아저씨도 받았는데, 사실 알파고 아저씨는 그 바둑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단백질을 어떻게 폴딩하냐 그 기술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연구가 끝나면은 10년 후에는 거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 이제 네. 뭐 인류의 뭐 암 다 정복된다 이런 거 네. AI를 통해서 예. 그러면 AI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그 수혜를 받을 테니까 네, 그죠. 결국에 네. 뭐 제약회사든 뭐든지 간에 가장 인공지능에서 선두주자와 뭐 협업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수익이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면 결국에 그냥 미국 주식을 묻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빅테크들이 근데 그 영원히 주도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계속 이제 틈새 시장이 나올 거고 그 틈새 시장은 딴 기업들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만의 AI 모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기술 개발이 되는 거랑은 무관하게 지금 가격이 뭐 너무 비싼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IT 버블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다 정리되고 애플이랑 승자가 나왔잖아요 아이폰으로 근데 그때 주식을 사셔가지고 100조 원을 버셨죠. 거기서 배운 게 많습니다 저는. 예, 사실 워렌 버핏 그분이 이제 그때 막 IT 버블 열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아유 좀 바보 같은 놈. 저 그 인터넷도 이해 못하는 저 이제- 늙은이 하면서. 네. 이제 진짜 노막 났고 늙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결국에 역시 워렌 버핏.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100조를 벌었고 그것도 한 10년 지켜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을 정말 잘 쓰네요. 야, 사보자. 사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약간 뭐 주춤할 때 그때 그냥 확 사서 그렇죠. 확실할 때. 야, 사람들이 아이폰 저렇게 좋아하는데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고 현금도 엄청 많네요. 들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투자의 정석으로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우린 조금 더 많이 벌어보자고 수익률 좀 높게 해보자고 경쟁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경쟁 끝나고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진짜 이게 워렌 버핏이 한 게 지금 시기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AI 때문에 막 박치기 싸우고 있는데 한 2038년까지 기다렸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 같네. 들어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먹어도 충분하다. 그렇죠. 예, 어찌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네. 투자했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쭉 가면. 사실 승자가 다 먹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큰 플레이들이 남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제 GPU가 대세인데 갑자기 뭐 한 5년 후에 뭐 GPU를 능가하는 뭐 다른 뭐 뭐가 번째가 나와요. 또 갑자기 근데.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선 지금 들어갔다가 또 네. 6개월 뒤에 나오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월, 4월 정도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 삼성전자 네. 지금 막 5만 원 막
원대 좀 6만 원 깨져가지고 예. 어쨌든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시니까 예. 그걸 조금만 더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당분간은 힘들까요? 뭐. 좀 어닝도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회장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제 비전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셨는데, 지금 회장님은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를 그냥 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 기술 기업이고, 이제 그쪽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뭔가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이쪽은 기술 회사기 네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공기업도 아닌데 공기업처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옛날에 인텔의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인텔도 2000년에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결국은 뭐 관료주의, 뭐 이제 매너리즘, 맞아요. 그리고 혁신 사라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오히려 경쟁자가 좀 없어지고 우리가 막 시장을 압도한다. 그때부터 이제 확 풀어지면서 그러다 이제 그 기술력이 이제 계속 답보 상태로 가다가 이제 경쟁자가 갑자기 엄청난 CEO가 나타나면서 막 뜨는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아름다움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뭐 선방하고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뭐 네네. 그래도 좀 낫죠, 오히려. 네. 대신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평가 아니냐. 뭐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그 삼성전자는 근데 그 한 번 진짜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거기 회장이 바뀌기 전에 그 큰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사실 2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도 20년간 안할것 그냥 같아요. 삼성전자만 사놔도 됐는데.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좀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애매하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차라리 낫다. 그렇죠. 뭐 그것도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소형주 아니니까. 근데 그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그쪽이 나아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은 철저하게 소형주 위주로. 왜냐면 그게 수익률이 더 좋잖아요. 훨씬 높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이제 퀀트로 해서 그냥 이제 배분을 해서. 저 뽑아가지고 이제 숫자 좋은 걸로 가는 거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뭐 나은 섹터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니요. 보시는 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네. 그냥 기계로 돌려서 그렇죠. 네, 그냥 기계로 나오는 돌려서. 대로. 네. 아, 알겠습니다. 그 강한국 작가님 또 이제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갑자기 막 튀어 올랐어요. 네. 8천 초반에서 지금 9,200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코인, 비트코인? 뭐 사실 뭐 아직도 이게 뭐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뭐 그래도 저점이 49,000불이었는데 68,000까지는 왔죠 지금. 네. 네. 일단 그 개인적으로 그냥 과거 흐름과 엇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일단 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 그 반감기고 한 3, 4개월 정도 좀 이제 횡보하다가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저점이 9월 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반감기 대비 4개월 반 후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벤트에 베팅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 거기서 한 10월 5일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확률은 50대 50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쫙 벌어져가지고 이제 6대 4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높다는 거고, 주식 쪽에는 사실 뭐 트럼프 해리스를 보면은 물론 트럼프가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좀 더 좋은 편인데 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네. 그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플러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 이제 트럼프 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게 큰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약간 좀 기대감이 붙어서 이런 거다라고 봐야 될까?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이제 아니면 뭐 금리 인하?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반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코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매크로 지표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글로벌 M2가 한 21년부터 24년까지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 찍어내는 거 좀 억제하다가 한 6월부터 다시 풀렸어요. 그러니까 6월에 글로벌 M2가 103조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107조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4조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 4조 달러니까 한 4% 정도인데 그래도 확실히 6월부터 좀 트렌드가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을 찍어내고 있다. 통화량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게 뇌피셜이긴 한데 글로벌 통화량이 늘면은 한 10주 후부터 코인 가격이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6월 말이니까 그 10주를 더하면 9월 초가 되는데 그게 얼추 맞기는 맞거든요. 9월 6일이 저점이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건 어때요? 예전에 무슨 뭐 마운트 곡슨이 해서 막 이런 뭐 악재들이 있다 뭐 이랬던 네, 것들은 네. 다 해결된 건가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딱히 큰 악재는 없어요 지금. 네네. 그러면 지금 네. 어떤 뭐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해결은 됐다고 보면은 이제 수요의 문제겠네요. 그래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럼 어떤 고래들 두 명만 나와도 이제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가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 그건 코인러 입장에서는 무조건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뭔 상관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뭔 왜 그런 상관이냐? 건가요? 일단 그 한 7월 초인가 네. 그때 그 이제 무슨 코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나와서 등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레벨에서 나온 거는 처음이었고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규제를 쓸데없이 하는 SEC 의장 그 사람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근데 그런 말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못 자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규제가 좀 확실히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눈치를 보면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미국을 코인 캐피털 오브 더 월드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하셨고 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코인 안 팔겠다라고 했고 네. 내가 당장 되면은 무슨 뭐 코인 커미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을 이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프렌드리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어요 코인을.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도 좀 있고 NFT 같은 거 파셔가지고 이제 돈도 좀 버셨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2019년만 해도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180도 바뀐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고 재밌고 돈 벌었으니까. 네. 그게 큰 것 같고 뭐 CBD 이슈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네.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저쪽 표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되면은 좀 해줄게 정도인데 근데 이분의 정치 성향상 이런 거 봐서는 코인러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는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이분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거의 가장 이제 좌쪽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코인을 막 지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뭐 이게 그냥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입장에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네. 확실하게 코인을 띄워주겠다. 그쪽에서 돈도 많이 받았거든요. 돈도 네, 아무래도 그 산업에서. 네, 그죠. 네. 정치 자금도 받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냥 상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거의 그러면은 도발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대선이 바로 이제 코앞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급등하는 것들도 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해리스가 이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랑은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금리 인하보다 사실 통화량이 더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은 통화량이 통화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뭔가 좀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뭐 이쪽에는 뭐 지금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악재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보통 대선 한 6개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12년, 16년, 20년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상승장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상승장이 좀 짧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폭도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은 상승장이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높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악재는 그런 건 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그래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뭐 블록체인과 뭐 이런 기술이 뭐 우리 인생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근데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알트코인 시장 보면은 어떻게 민코인을 산탕할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 지금은 확실히 코인 가지고 뭐가 미래 바뀐다 이런 생각들은 잘 없고 AI 쪽이 지금 그러고 그래서 있는 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그 비트코인과 그 나머지 그 알트코인을 좀 많이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미국 달러가 서서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가?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는 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사실 금의 단점 몇 개를 또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퍼스트 달러가 이제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면은 이제 저는 아직도 그래도 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지가 16년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 놀랍게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후진 서비스를 만들어놓고 그럼 니네 장점은 뭐니? 우리는 탈중화합니다. 그거 말고 장점이 있니? 없습니다. 근데 니들 해킹 당한다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서비스보다 좀 더 후진 서비스를 만드는데 플러스 해킹 리스크가 있어. 이제 그런 네. 거 누가 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대비 뭐가 낫냐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 그냥 변동성이 커가지고 큰 돈 벌 수 있어요 말고 뭐가 알트코인, 있나? 알트코인. 알트코인이 예, 예.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트코인에 이제 소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펀더멘털한 가치는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비트코인 상승장 특히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을 유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순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빠질 때라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또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반등을 쭉 했는데 네. 요때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좀 어땠나요? 알트코인은 지금까지는 뭐 스펙타클하게 비트코인을 이제 능가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감기 후에 3, 4개월로 조정이 온 다음에 비트코인이 보통 한 2달 정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팡팡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로 계산하면 그게 11월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죠 저는. 네. 알트코인이 다시 좀 갈 확률도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실은 이제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있는데 11월부터 특히 이제 가격이 제가 생각한 대로 계속 따라준다면은 이제 알트코인 비중을 많이 추가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게 좀 저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2달 정도 이제 먼저 좀 주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통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이렇게 한 번쯤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한번 쭉 온 다음에 네. 이제 몇 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바지 상승장이 한번 오는데 그 막바지 상승장이 지금 임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네. 이게 그때 저 책에서도 네. 그 반감기하고 한 1년 정도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아, 그렇죠. 이제 반감기 3, 4개월 후부터 이제 그 시즌 2가 시작하고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그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시 윈터가 오죠. 아, 네. 그러면 네. 지금 시즌 스타트 한 건가요, 이제? 그 초기쯤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초기 네, 정도. 그러니까 그 미친 상승장의 초기. 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올라갔던 게 이제 스타트 끄는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근데 11월 다시 꼬꾸라지면은 그럼 제가 틀린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꼬꾸라질 게 있을까요? 네? 꼬꾸라질 만한 거? 그냥 고래가 팔고 이런 거? 그렇죠. 뭐 늘 이유는 존재합니다. 늘 떨어지는 이유는 이유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타트하는 구간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 과거 패턴이 이번에도 맞는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과거 패턴이 맞다고 하면은 11월, 12월 정도쯤에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 그렇죠. 정도로 한 추정. 6개월 정도 폭발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9,200이면 전고점이 한 1억 뭐 700, 뭐 네, 1,000 그 정도였잖아요. 정도였잖아요. 5,000불 남았어요. 맞아요. 네, 그럼 아직 네. 많이 남았는데 네. 이게 근데 5,000불은 사실 많이 남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그 5만에서 6만 8천 가는 것도 되게 빨리 갔거든요. 한 며칠 만에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뭐랄까요? 되게 뭐 변곡점에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뭐 맞아요. 갈림길에 네, 네. 딱 지금이. 맞아요. 지금 네. 촬영하는 날짜가. 그렇죠, 맞아요. 확 갈 수도 며칠이야? 있고. 오늘이 10월 18일이네요. 네. 네, 네.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시 또 이제 주춤하다가 나중에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비트코인을 근데 예를 들면은 진짜 사야 될까? 대선이 끝났는데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못 가고 비실거린다. 다시 뭐 6만 불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러면 이번 시즌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 네. 이거 네. 1억 1천 뭐 1억 2천도 못 가보고 끝났을 수도 그죠, 있다. 그죠. 네, 네. 예. 왜 과거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늘 과거가 맞을 확률은 맥시멈 60, 70%를 봅니다. 그 3, 40%는 안 맞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이유가 뭔지는 그때 알게 됩니다. 네. 다 그때 끼워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유를. 그럼 결국에 대선과 비트코인의 상승은 상당히 밀접하게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대선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폭발하지 않으면 끝난 건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모든 경향이 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표 나오고 있는데 정작 못 가면은 뭐 못 가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저거는 어때요? 그 뭐 현물 ETF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뭔가 과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개인들끼리 막 하던 거에서 네. 약간 조금 지금 뭔가 좀 희석됐다. 이 방향이나 어떤 뭐 움직임 패턴 같은 게 이런 거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ETF가 들어간 후에 확실히 좀 이제 바닥 비슷한 거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 ETF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많은 거를 바꾸는가 어떤 분들이 이제 ETF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00년, 2002년 이제 그때 나스닥이 85% 빠졌는데 그때로 다 기관장이었거든요. 나스닥은. 그래서 뭐 그게 뭐 대단히 큰 뭐 이슈가 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의 팁은 ETF들이 하루에 2억 불 이상 비트코인을 사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승하는 추세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그 ETF들이 하루에 2억 불 이상 팔면은 그거는 꽤 강력한 매도 시그널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그걸 관심을 좀 갖고 보고 있는 거군요. ETF 데이터요? 네. 폭은 있죠, 당연히. 예. 아무래도 이제 돈이 왔다 갔다 이제 큰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ETF가 좀 크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가 아니라 며칠 후부터 장이 쫙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참고로 최근에는 ETF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